라과디아 공항, 줄여서 LGA,은 뉴욕시 퀸즈 이스트 엘르머스트에 있는 민간 공항으로 플러싱 베이와 접해 있는 롱아일랜드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현재 680에이커, 280헥타르의 부지에 위치한 이 시설은 1929년에 설립되어 1939년에 공공공항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뉴욕 시장인 표렐로 8 years ago, an airport so disliked that it consistently ranked as one of the worst and was completely rebuilt from the ground up, while still serving almost 30 million passengers each year. And what it took to turn a once infamous airport into a model from back in 1934. New York City's mayor, Fiorella LaGuardia, was flying back from Pittsburgh with a bunch of reporters. At the time, there was only one commercial airport near New York, Newark, New Jersey, but LaGuardia's ticket said New York. So in a rage, he demanded that the pilot change direction and fly to a small private airport in Brooklyn called Floyd Bennett Field. Once they landed, he held 2,400km 이상의 목적지를 오가는 대부분의 직항 항공편을 금지하는 주변 규칙을 포함한 고유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걸쳐 라과디아는 낡은 시설, 비효율적인 항공 운영, 열악한 고객 서비스 지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15년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 PANYNJ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공항의 승객 인프라를 재건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 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역사 원본 사이트 1866년경의 자연 해안선 퀸즈 북서부의 해안선 1866년경 인간이 개발하기 전에 바워리 베이와 플러싱 베이의 해안선은 퀸즈의 뉴타운의 최종 북쪽 해안선을 구성하는 자연 지점에서 수렴했습니다. 1858년까지 지역은 오늘날 스타인웨이 맨션으로 알려진 것을 기반으로 한 벤자민 파이크 주니어, 벤저먼 파이크 제이하어의 부동산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었으며 곧 윌리엄 스타인웨이에 의해 구입되어 다른 부동산과 통합되었습니다. 1886년 6월 스타인웨이는 반도의 바워리 베이 비치로 알려진 여름 리조트 개발을 열었습니다. 원래 해수욕장, 해변, 잔디밭, 보트하우스가 특징인 이 리조트는 노스 비치로 이름이 바뀌었고 나중에 갈라 놀이공원이 추가되어 확장되었습니다. 세기가 바뀔 무렵 독일의 영향을 받은 노스 비치의 개발은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와 비교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주법과 전쟁과 관련된 반독일 정서가 리조트의 수익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면서 운명은 곧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산업화 증가와 퀸즈 해안가의 오염과 결합되어 이 지역을 레저 목적지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고 1920년대의 어느 시점에서 버려졌습니다. 러과어디어는 서로 45도 각도로 4개의 활주로로 개통되었으며 가장 긴 활주로 31분의 13는 6,000피트, Today, a modern airport that now ranks among the best in the United States. How did such a dramatic transformation happen? -4가 남쪽 끝을 벗어난 직후 폐쇄되었습니다. 활주로 27분의 9, 4,500피트는 1958년경에 폐쇄되어 1960년 이후 라과디아 터미널이 북쪽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1961년경 활주로 31분의 13은 평행 유도로 건설을 허용하기 위해 북동쪽으로 이동했으며 LGA가 지어졌을 때 이러한 편의 시설은 알려지지 않았음. 1965에서 66년에 나머지 두 활주로는 현재의 7,000피트, 2,100m로 확장되었습니다. 라과디아의 교통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2000년까지 공항은 일상적으로 과밀 지연을 경험했으며 많은 경우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에 의회는 2007년까지 라과디아에 대한 연방 교통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라과디아의 교통량 증가가 빠르게 둔화되어 공항의 지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앙터미널 건물을 개조하고 비행장 배치를 개선하기 위한 항만 당국의 지속적인 투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공항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퀸즈 플러싱 상공의 LCA 활주로 30일에 최종 접근하는 항공기. FAA는 계기 출발 절차인 와이스톤 클라임과 익스프레스웨이 비주얼 어프로치 투 런웨이 30일 초를 승인했습니다. 언제? 고속도로 접근 방식을 채택할 때 항공기가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와 롱아일랜드 시티의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의 교차로를 가로지르면 85도 사인에서 북동쪽으로 꺾어 롱아일랜드 고속도로를 따라 플러싱 메도우 공원에 도달한 후 플러싱 베이에서 135도 사인 좌회전을 실행하고 활주로 30일에 대한 최종 접근에 합류합니다. 화이트스톤 클라임, 와이스톤 클라임을 채택할 때 항공기는 플러싱 상공을 선회하여 13번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북쪽의 화이트스톤 브리지, 와이스톤 브리지로 향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소음을 줄이고 JFK 공항의 교통 체증을 피하고 뉴욕 TRACON의 항공 교통 용량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GA와 JFK는 벨몬트 공원 주변의 영공 경계에 접근합니다. 2006년 말 1962년에 지어진 월리스 해리슨, 이 설계한 항공교통 관제탑을 보다 현대적인 타워로 교체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워는 2010년 10월 9일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8월 12일 델타 항공과 US 에어웨이즈는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 착륙 슬롯과 터미널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스왑 계획에 따라 US 에어웨이즈는 라과디아에서 델타 125 운항 슬롯상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 대가로 US 항공은 버지니아 주 크리스탈 시티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에서 42개의 운항 슬롯상을 받고 미국에서 브라질 상파울루와 일본 도쿄까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스왑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델타 셔틀 운항은 마린 에어 터미널에서 터미널 C, 현재의 US 에어웨이즈 터미널로 이전되었을 것이며 터미널 C와 D는 함께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US 에어웨이즈 셔틀 항공편은 머린 에어 터미널로 이동하고 주요 US 에어웨이즈 항공편은 터미널 D, 현재 델타 터미널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 거래를 통해 델타 항공은 라과디아의 국내선 허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델타 항공과 US 항공의 슬롯을 다른 항공사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델타 항공과 US 에어웨이즈는 2010년 7월 초에 슬롯 스왑 계약을 철회했고 두 항공사 모두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1년 5월 두 항공사 모두 슬롯 스왑 제안서를 미국 DOT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7월 21일 미국 DOT에 의해 잠정 승인되었습니다. 슬롯 스왑은 2011년 10월 10일 미국 DOT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델타 항공은 라과디아 공항에 새로운 국내선 허브를 개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라과디아 항공사 중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단일 확장 사례로 항공편은 60% 이상, 목적지는 7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3년 여름까지 델타 항공은 라과디아와 60개 이상의 도시 간 운항을 매일 264회로 늘렸으며 이는 라과디아의 다른 어떤 항공사보다 많은 수입니다. 2019년 11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착륙, 성능 저하, 부적절한 시설 등의 이유로 뉴요크행 운항을 중단하고 뉴욕 지역 운항을 라과디아와 아이슬립으로 통합했습니다. 재개발 2020년 라과디아에서 재건된 터미널 B 2010년 4월 항만청 국장 크리스토퍼 오워드는 항만청이 라과디아 중앙 터미널의 완전한 철거와 재건축을 모색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수십 년에 걸친 추가 및 수정의 혼합체인 공항에 대한 통합되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24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 중앙 터미널 건물과 4개의 중앙 홀, 차고, 경납고 1및 지선 도로의 철거가 포함되었습니다. 임시 시설을 건설하고 새로운 중앙 터미널 건물을 설계 및 건설합니다.
재건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안서의 마감일은 2012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항만청의 패트릭 보이, 헨릭 보이 전무이사는 1940년대, 1950년대에 고풍스럽고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용납할 수 없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항만 당국은 델타 항공이 공항의 다른 터미널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게 민간 자금으로 대체 터미널을 개발하고 운영할 민간 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대신 오랫동안 지연된 새로운 터미널 프로젝트의 건설을 주정부가 감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4월에 보이는 터미널 B의 공사. 2015년 7월 27일 쿠오모 주지사는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함께 터미널의 건물을 연결하는 터미널 브리지가 있는 하나의 인접한 건물로 재건하는 40억 달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항 관계자와 계획가들은 공항을 본질적으로 철거하고 재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5년에 공개된 공항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단일 터미널 건물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인력 이동 기계, 소매 공간 및 새로운 호텔을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약 2마일, 3.2km의 추가 유도로가 건설되고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가 재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제한된 고속 페리가 도입된다면 국가의 역사적 랜드마크인 마린 에어 터미널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터미널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승객을 중앙 터미널 내에서 더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현장 트램도 제한되었습니다. 새로운 공항은 친환경적이며 약 2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과 비즈니스, 컨퍼런스 센터와 같은 숙박시설을 포함할 것입니다. 전체 공항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에 600피트, 180m, 더 가깝게 이동할 것입니다. 새로운 주차장은 기존 터미널과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사이의 주차 시설을 대체하여 새로운 시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터미널을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에 더 가깝게 배치함으로써 항공기 유도로 및 보류 구역을 위한 추가 공간을 만들어 지상 지연을 줄였습니다. 활주로 자체는 재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 건설은 항만 당국 이사회에서 최종 계획을 승인한 후 2016년 봄에 시작되었으며 전체 재개발은 2022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터미널 B는 철거될 예정이며 델타 항공은 이 계획에 따라 터미널 C와 D터미널을 재건할 것입니다. 새로운 공항은 아일랜드 게이트 시스템을 특징으로 했으며 승객들은 항공기가 아래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다리를 통해 터미널 건물과 게이트 사이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64, 69, 2016년 3월 말 터미널 B 프로젝트를 위해 뉴저지주 뉴욕 항만 당국과 라과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 간의 재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건설 비용은 40억 달러에서 53억 달러 사이로 추산되었습니다. 2017년 8월, 매직 잔선 엔터프라이즈와 루프 캐퍼텔은 라과디아 공항 재건 2단계에 투자하기 위해 JLC 캐퍼텔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같은 달, 델타 항공은 공항 재건축의 마지막 단계에 착공했습니다. 2017년 12월 9일, 6개 항공사가 새로운 터미널을 예상하고 LCA를 이전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원래 버진 아메리카, 과 제트블루가 마린 에어 터미널로 이전했습니다. 터미널 B에 위치한 아메리칸 항공, 프론티어와 스피릿은 터미널 C에서 출발하여 터미널 D에 도착합니다. 이전 이후 알래스카 항공은 라과디아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제트블루는 보스턴 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을 터미널 B로 이전하며 스피릿은 터미널 A에서 운영을 통합하는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B의 건설을 관리하는 라과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 너과어디어 게이트웨이 파워트너즈는 단지의 대부분을 완공했습니다. 2018년 2월 7층으로 구성된 서쪽 주차장의 전반부는 3,100개의 주차 공간 중 1,600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주차장은 그해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 12월 1일에 터미널 B에 11개의 새로운 게이트가 문을 열었으며 에어 캐나다,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사용했습니다. 2019년 6월 2일, 유나이티드가 대부분의 운영을 새로운 중앙홀로 이전하면서 5개의 게이트가 추가로 열렸습니다. 새로운 공간에는 55피트, 17m, 높이의 천장이 있는 중앙홀, 식품 매점, FAO 스워츠 장난감 가게 및 실내 놀이 공간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3일, 터미널 B의 새로운 본사가 동부중앙홀로 연결되는 새로운 연결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아메리칸 항공은 서부 청사의 첫 7개 게이트를 개통했으며 10개의 추가 게이트와 다리 연결부는 2021년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터미널 B를 연결하는 두 번째 다리는 나중에 완공되어 2022년 1월 27일에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공항 동쪽에 위치한 델타 항공은 터미널 C와 D를 이전 터미널 D 주차장에 위치한 중앙 집중식 터미널 C 헤드하우스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 항공은 에어사이드 시설을 4개 핑겁 중앙홀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중앙홀은 2019년 10월 29일에 문을 연 공항 동쪽 끝에 있는 중앙홀지였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델타 셔틀 항공편이 중앙홀지로 이전했습니다. 2022년 6월 4일, 델타 항공은 10개의 좁은 차체 게이트를 자랑하는 중앙홀 2와 함께 새로운 터미널 C 헤드하우스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터미널 C 헤드하우스는 이전 터미널 C와 D의 보안 검색대를 11개 레인으로 통합하며 필요한 경우 16개 레인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으로는 기내 반입 전용 승객을 위한 전용 하차 구역, 생체 인식 스캔 기술,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감각실, 현재까지 델타의 가장 큰 스카이 클럽이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델타 항공은 터미널 D의 게이트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으며 중앙홀 D의 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델타 항공은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터미널 C의 나머지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사는 통로 교통량 감소를 활용하여 건설 속도를 2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라과디아는 2023년 북미 지역 2,500만에서 4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는 공항 서비스 품질상을 수상했습니다. 작업 맨해튼을 배경으로 한 라과디아의 조감도 2016 라과디아는 일반 항공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항은 주로 지역, 국내 및 제한된 국제 목적지로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워트 121 전기 항공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잡한 특성과 밀집된 도시 지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공항을 오가는 상업용 항공편은 FAA와 PANYNJ가 제정한 몇 가지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공항은 보잉 767 및 에어버스 A310과 같은 에어플레인 디자인 그룹사 와이드바디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거의 좁은 동체 항공기만 처리하지만이 그룹의 항공기는 러과어디어에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한 사항 국제선 항공편 라과디아는 JFK 및 뉴요크와 달리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CBP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선 입국은 미국 국경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는 공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항공편의 승객과 승무원은 출발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고 출입국 심사 목적으로 전체 여정 동안 미국 영토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선 여행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라과디아를 출국할 수 있습니다. 통행금지 및 주변 규칙 항공기 소음 공해의 영향을 완화하고 비행장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따뜻한 달에는 오전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계절 통행금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PANYNJ가 시행한 1984년 경계 규칙은 토요일이나 콜로라도 주 덴버를 제외하고 1,500마일, 2,400km 보다 먼 지점을 오가는 항공사 항공편을 금지합니다. 대륙횡단, 해안간, 항공편은 JFK와 뉴요크를 사용합니다.
장거리 운항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연료를 적재하고 더 큰 항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이러한 비행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체감 소음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계 규칙에 대한 변경은 2015년까지만 해도 고려되었지만 2021년 뉴욕주 상원법안이 이 규칙을 법으로 성문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슬롯 시스템. 미국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고 혼잡한 비급 공항 중 하나인 라과디아의 IFR 운영은 FAA 슬롯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운영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인터내셔널 에어 트랜스포어트 어소시에이션, 의 전 세계 공항 슬롯 가이드라인, 월드와이드 에어포어트 슬라트 가이드라인즈에 따라 시간에 민감한 개별 이착륙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2020년 FA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 교통량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여 라과디아를 포함한 여러 미국 공항에서 사용하지 않는 슬롯의 만료를 중단했습니다. 시설, 터미널. 라과디아에는 72개의 게이트가 있는 3개의 활성 터미널 A, B, C, E 있습니다. 터미널은 모두 버스와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전체의 간판은 폴 미직스나어가 디자인했습니다. 다른 항만 당국 공항과 마찬가지로 라과디아의 일부 터미널은 항공사가 직접 관리 및 유지 보수합니다. 터미널 B는 항만 당국이 직접 운영했지만 2016년에 터미널 B의 운영은 민간 회사인 러과어디어 게이트웨이 파트너즈로 이전되었습니다. 라과디아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터미널 B와 새로운 터미널 C, 구 터미널 C와 D를 포함을 건설하는 재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A는 사소한 업데이트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레이아웃은 새로운 게이트 중앙 홀로 구성됩니다. 새로운 터미널 B에는 서쪽 중앙 홀, 게이트 11대 31과 동쪽 중앙 홀, 게이트 40대 59이라고 하는 2개의 게이트 중앙 홀이 있습니다. 새로운 터미널 C에는 4개의 게이트 중앙 홀, 번호 61대 69, 71대 79, 82대 89, 92대 98이 있습니다. 터미널 A. 주요 기사, 머린 에어 터미널. 1974년 마린 에어 터미널. 마린 에어 터미널, 머린 에어 터미널, MAT로 알려진 터미널 A는 이 공항의 원래 해외 항공편 터미널이었습니다. 해안가 터미널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미국의 주요 국제 항공사인 팬 아메리칸 항공, 팬 어메리컨 에어웨이즈, 의 비행정 또는 클리퍼즈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클리퍼호가 롱아일랜드 사운드에 착륙했을 때 승객들이 터미널에서 내릴 수 있는 부두로 택시를 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새로운 4엔진 지상 비행기가 개발되었으며 1947년 이후 뉴욕에서 예정된 승객을 태우는 비행보트가 중단되었습니다. 1952년 2월 터미널을 떠나 버뮤다로 향하는 마지막 팬 아메리칸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내부에는 높이 12피트, 3.7m, 길이 237피트, 72m의 벽화인 플라이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대공황 시대의 WPA, 웍스 프라그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가장 큰 벽화였습니다. 1942년 제임스 브룩스가 완성한 플라이트는 인류가 비행에 참여한 역사를 묘사한다. 이 벽화는 1950년대 뉴욕과 뉴저지 항만 당국에 의해 설명 없이 덧칠되었는데 아마도 일부 사람들이 벽화에서 좌익의 상징주의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공 역사가 제프리 아런드가 이끄는 광범위한 복원 프로젝트 끝에 이 벽화는 1980년에 재헌정되었습니다. 1986년 팬암은 뉴욕주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오가는 뉴욕 에어의 셔틀 서비스를 인수하여 MAT의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1991년 델타 항공은 팬암 셔틀을 인수한 후 9월 1일부터 MAT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 MAT는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일 공항 개통 65주년을 맞아 $700만 들여 복원 공사를 마쳤습니다. 2017년 12월 9일 제트블루와 알래스카 항공은 MAT로 이전했으며 델타 항공은 모든 델타 셔틀 항공편을 터미널 C로 통합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알래스카 항공은 라과디아 공항의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제트블루가 터미널의 유일한 임차인으로 남았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스피릿 항공은 터미널 A에서 포트로더데일행 항공편을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제트블루는 2022년 7월 9일에 보스턴 항공편을 터미널 B로 이전하면서 MAT에서 터미널 B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스피릿 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이 MAT에서 운항됩니다. 그해 9월 13일 프론티어 항공은 모든 항공편을 터미널 A로 옮겼습니다. 2024년 4월 10일 프론티어는 모든 항공편을 터미널 B로 이전하여 스피릿은 터미널 A에서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로 남았습니다. 터미널 B 2022년 터미널 B 터미널 B는 스피릿과 델타가 아닌 다른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항공의 대형 허브 역할을 합니다. 2017년 기존의 A, B, C, D 중앙홀을 대체한 두 개의 새로운 중앙홀 중 첫 번째 건물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터미널은 헬무스, 오바터 플러스 캐서바움이 설계했습니다. 2020년에는 완공된 동부 청사와 연결하는 다리와 함께 새로운 터미널 B 본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터미널 B의 헤드하우스와 서부 중앙홀을 연결하는 두 번째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구 터미널 B가 철거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제트블루는 아메리칸 항공의 북동부 동맹으로 인해 아메리칸 항공과의 연결을 더 쉽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터미널 B, 보스턴행 항공편 제외로 이전했습니다. 2022년 7월 9일 제트블루의 보스턴 항공편이 터미널 B로 이전했습니다. 터미널 B의 분수, 헤드하우스 평면도, 4층 중앙홀을 오가는 다리, 3층 출발 승객 하차, 발권 및 체크인, 보안, 주차, 2층 도착 수화물 찾는 곳, 자동차 서비스, 주차, 승객 픽업, 택시, 1층 대중교통 웰컴 센터, 호텔 셔틀 및 버스, 서쪽 중앙홀, 게이트 11대 31, 웨스턴 콘코스에서 출발하는 항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메리칸 이글, 동쪽 중앙홀, 게이트 40, 59, 2018년 12월 1일 터미널 B의 새로운 동쪽 중앙홀에 11개의 게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9년 6월 2일에 5개의 게이트가 추가로 개설됨에 따라 유나이티드 항공은 라과디아의 모든 운영을 새로운 중앙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부 광장에서 운항하는 항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 캐나다 익스프레스, 프론티어 항공, 제트블루,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터미널 C 2022년 6월 6일 기준 LGA 터미널 C 보안 검색자 코어번이 설계한 새로운 터미널 C 120는 2022년 6월 4일에 문을 열었으며 델타 항공과 델타 커넥션 항공편을 운항하는 4개의 중앙홀과 연결됩니다. 이 청사 중 3개, E, F, G 는 신축이고 1개, D 는 원래 터미널 C의 일부이며 새로운 청사가 완공되는 동안 개조 중입니다. 완공되면 새로운 터미널 C는 4개의 중앙홀에 있는 37개의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터미널 C에는 항공사에서 가장 큰 델타 스카이 클럽도 있습니다. 이전 터미널 B 1964-2022 중앙터미널 빌딩 CTB 은 원래 6블록 길이였으며 4층짜리 중앙구역, 2개의 3층 건물,
40개의 항공기 게이트가 있는 4개의 중앙홀 A, B, C, D로 구성되었습니다. 해리슨과 아브라모비치가 설계한 3,600만 달러의 시설은 1964년 4월 17일에 봉헌되었습니다. 121 델타 항공과 US 에어웨이즈는 각각 1983년과 1992년에 CTB를 떠나 공항 동쪽에 있는 전용 터미널로 옮겼습니다. 항만 당국과 여러 항공사는 1990년대의 기존 공간을 확장하고 개조하기 위해 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82 터미널은 새로운 터미널 B로 대체되었으며 최종 게이트, 중앙홀 D와 터미널은 이미 2022년 초에 철거되었습니다. 터미널 C, 1992-2022 터미널 C 원래 터미널 C, 이전에는 이스트 엔드 터미널 및 US에어 터미널로 알려짐, 는 1992년 9월 12일에 2억 5천만 달러의 비용으로 문을 연 30만 제곱피트, 2만 8천 스퀘어미터 시설이었습니다. 윌리엄 니콜라스 보두바, 윌리엄 니컬러스 바도바, 플러스 어소시에이츠 아키텍츠 앤 플래너스, 어소시에이츠 아키텍츠 앤드 플래너즈가 설계한 이 건물은 라과디아에서 델타 항공 운영의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2022년 6월 4일, 터미널 C의 체크인 및 수화물 찾는 곳이 폐쇄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89년 항만 당국과 텍사스 항공공사, 당시 콘티넨탈 항공과 이스턴 항공의 소유주 간의 계약에서 처음 구상되었습니다. 이스턴이 텍사스 에어에 의해 강제 파산했을 때 새로운 터미널의 임대를 포함한 자산은 콘티넨탈로 이전되었습니다. 콘티넨탈은 입주하지 않았고 파산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US 에어웨이즈의 임대, 대부분의 러과어디어 슬롯과 함께 를 매각했습니다. 이스턴 에어 셔틀, 이스턴 에어 셔틀의 후계자인 트럼프 셔틀, 도 US 에어웨이 셔틀이 되기 전에 터미널을 점유했습니다. 델타 항공과 US 항공 간의 슬롯 스왑 거래로 인해 2012년 7월 현재 델타 항공은 터미널의 대부분, 게이트 C15, C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구 US 에어웨이즈 항공편은 2017년 12월 9일까지 게이트 C35, C44에서 일부 항공편을 운항했습니다. 터미널 C와 연결된 동쪽 중앙홀, 게이트 C15, C24, 이 폐쇄 및 철거되었으며 새로운 중앙홀 2의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중앙홀은 2022년 6월 4일에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중앙홀은 게이트에 대해 70대 79번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델타는 원래 서쪽 중앙홀을 완전히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대신 구조의 많은 부분을 유지하면서 내부를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게이트는 61대 69로 번호가 다시 매겨졌습니다. 2021년 3월 라과디아 공항의 새로운 델타 터미널 C와 연결될 새로운 중앙홀 2의 사진. 터미널 D, 1983-2022 2012년 D 터미널 외관, 현재 철거. 터미널 D는 1983년 6월 19일에 약 9천만 달러의 비용으로 문을 열었으며 윌리엄 니콜라스 보도바, 윌리엄 니컬러스 바도바, 플러스 어소시에이츠 아키텍츠가 델타 항공의 새로운 보잉 757 및 보잉 706